데이터는 제2의 비즈니스 언어입니다. 디지털 시대에는 데이터로 말하고 데이터를 보고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데이터 언어는 소수의 분석 전문가들만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직의 모든 사람들이 데이터 언어를 유창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데이터 언어에 익숙하지 않으면 데이터 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 데이터 리터러시는 데이터 기업이 되기 위한 첫 번째 관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데이터 리터러시의 개념과 도입 성공 요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데이터 리터러시란 무엇일까요? 데이터 리터러시는 우리말로는 데이터 문해력이라고도 합니다. 데이터를 읽고 데이터로 업무를 수행하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데이터로 소통하는 능력입니다. 즉, 데이터에 좋은 질문을 하고 분석 결과를 잘 해석하고 분석에 입각한 행동을 취할 수 있는 역량입니다. 데이터를 읽고 쓸 수 있다는 것은 언어로도 수치로도 그래픽으로도 데이터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데이터 리터러시는 데이터 분석은 물론 데이터 분석 결과로 다른 사람들과 효과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리터러시는 왜 중요할까요? 기업이 강력한 분석 조직을 구축하기 어려운 장벽 중 하나는 낮은 데이터 리터러시입니다. 기업들은 점점 더 많은 데이터를 보유하게 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기술 역량도 갖추게 되었습니다. 데이터 자산이 점점 더 커짐에 따라서 데이터 리터러시가 더욱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업무가 자동화됨에 따라 사람은 주로 판단이나 의사결정하는 일을 더 많이 수행하게 되고 이는 데이터 리터러시와 밀접하게 연관됩니다. 데이터 리터러시를 보유한 사람이 더 나은 결정을 내립니다. 데이터 리터러시가 높을수록 업무 성과가 향상되고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 솔루션 기업인 퀼트가 2018년 유럽, 아시아, 미국의 비즈니스 의사결정자 7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리터러시를 보유한 사람들 중에 73%는 업무 성과 향상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데이터가 업무에 큰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사람은 94%입니다. 데이터로 일할 경우 조직에서 더 많은 신뢰를 받는다고 응답한 사람도 82%에 달했습니다. 리터러시가 낮은 직원들은 데이터를 잘 활용하는 직원들의 성과를 따라가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리터러시 역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이 기업 경쟁력 상실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기업은 의사결정자들이 그 어느 때보다 더 빠르게 더 나은 결정을 내리는 것을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데이터 리터러시는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필수 역량이 되었습니다. 데이터 리터러시는 누구에게 필요할까요? 지금까지 데이터 분석은 소수의 전문가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경영진은 마케팅이나 리스크, 상품 연구 개발 등과 같은 팀의 데이터 분석자로부터 분석 결과를 보고받고 의사결정에 활용했습니다. 현업부서는 데이터 분석이 필요한 경우 데이터 분석을 맡고 있는 팀에게 의뢰하고 분석 결과를 받아서 업무에 활용했습니다. 경영진도 현업부서도 데이터 분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데이터 리터러시를 갖출 필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분석 전문가는 비즈니스 환경과 변화를 현업부서보다 잘 알지 못합니다. 경영진은 자신의 전략과 의사결정 기준을 분석 전문가에게 충분히 설명해주지 않습니다. 그 결과로 분석 결과는 활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디지털 경제는 기업의 변화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고객의 문의에 대해서는 바로 대응해야 합니다. 시장 변화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데이터를 준비하고 분석하고 보고하고 의사결정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분석 결과는 활용 의미가 없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상적으로 데이터를 잘 활용하는 회사는 CEO부터 일선 직원까지 회사의 모든 구성원들이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경영진을 포함한 모든 임직원들이 데이터 분석을 통해 더 빠르게, 더 우수하게, 더 스마트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인 것입니다. 이러한 회사들은 고객 서비스 담당자, 배송 및 수리 작업자와 같은 일선 직원에게 의사결정 권한을 부여하고 그들이 데이터와 분석 인사이트를 통해 더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합니다. 모든 직원들이 데이터를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할 때 고객 및 직원 만족도가 높아지고 그 결과 생산성과 매출 성장률이 증가하게 됩니다. 데이터 리터러시 수준은 어느 정도 필요할까요? 어떤 업무를 수행하느냐에 따라 필요한 데이터 리터러시의 내용과 수준은 다릅니다. 조직의 모든 사람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수준의 데이터 리터러시를 갖출 필요는 없습니다.
직무별로 데이터 리터러시 요건을 정의하고 이에 따른 채용과 교육 훈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데이터 리터러시 수준을 정의할 때 고려해야 하는 요소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데이터 준비 능력입니다. 자신의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데이터를 찾고 추출하여 필요한 형태로 가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비즈니스 도메인 이해, 조직이 제공하는 데이터 포털의 능숙한 활용, 데이터 가공 기술 등을 갖춰야 합니다. 둘째, 데이터 분석 능력입니다. 통계기법 또는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데이터의 숨겨진 의미를 찾아내고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분석 방법론과 분석 기법들의 특징과 한계를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데이터 분석 도구를 다룰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합니다. 셋째, 데이터 설명 능력입니다. 데이터 분석 결과가 비즈니스 측면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파악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해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비즈니스 메타데이터를 잘 알아야 합니다. 또한 데이터 시각화 도구를 잘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데이터 리터러시 현실은 어떨까요? 많은 기업과 기관들이 데이터 리터러시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구성원들에 대한 교육과정을 도입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임원진 대상 교육과정도 운영하고 있고 데이터 전문가 양성 및 사내 자격증 제도를 도입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육을 받기는 했지만 업무로 복귀하면 이를 적용하지 못하고 원래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현상이 일반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리터러시 프로그램이 효과적이지 못한 이유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서로 다른 부서의 구성원들로 클래스를 구성하는 경우입니다.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관심사와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학습 성과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둘째, 분석 예제가 업무와 동떨어져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 방법을 가르치는 데 중점을 두다 보면 실제 자신의 업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가 어렵습니다. 셋째, 데이터 분석 환경이 현재 시스템과 맞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적용하려고 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은 데이터 환경입니다. 교육을 위한 환경과 실제 환경이 다를 경우에 교육이 지식 전달로 그치고 업무 성과 향상으로 이어지지 못합니다. 데이터 리터러시 프로그램 준비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데이터 리터러시를 높이기 위해서는 별도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지속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데이터 리터러시 프로그램을 준비할 때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데이터 리터러시와 기술 리터러시를 구분하라. 데이터를 주요하게 다루는 대신에 어려운 기술 또는 도구를 익히는데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구를 매우 쉽게 만들어 데이터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임직원의 현 역량 수준을 고려하라. 데이터 리터러시 프로그램 구축은 직원들의 현 역량 수준을 명확히 파악하고 업무 유형별 목표 숙련도 수준을 정의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기업은 임직원들의 데이터 리터러시 향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셋째, 공통의 언어를 사용하라. 전문 용어나 부정확한 용어를 사용하면 데이터 활용 과정에 많은 혼동을 발생시키고 의사소통에도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마케팅 담당자와 분석가가 협업하여 광고 투자 수익을 최적화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데이터 분석에 사용된 용어를 마케팅 담당자가 이해하지 못하면 분석 인사이트가 적절하게 활용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이해하는 공통 언어를 설정하는 것은 데이터 문화를 구축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문명과 언어로 비유할 수 있는데 언어가 없으면 문명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넷째, 학습 문화를 구축하고 호기심을 장려하라. 조직은 데이터 리터러시 역량 부족을 질책하는 대신 호기심을 장려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데이터 리터러시 역량 부족이 직원들을 의기소침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 호기심을 장려하고 학습 의지를 북돋우는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째, 사람들마다 효과적인 학습 방법이 다름을 고려하라. 사람마다 성과를 내는 학습 방법이 다릅니다. 획일적인 교육 시간, 교육 방식보다는 임직원의 성향과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이 필요합니다. 여섯째, 목표를 정의하라. 성공을 측정하는 지표가 없으면 데이터 리터러시 프로그램의 성공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즉, 성공 지표가 없으면 기대한 결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기업은 데이터 리터러시를 단지 보유하면 좋은 스킬로서가 아닌 결과를 얻기 위한 도구 또는 수단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데이터 리터러시 프로그램과 운영 중인 실 프로젝트를 연계하는 것도 리터러시 목표를 관리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7째, 최고 경영진이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데이터 전담 임원뿐만 아니라 모든 최고 경영진이 데이터 리터러시 프로그램에 관여해야 합니다. 최고 경영진이 책임을 지고 주도하지 않으면 학습 문화는 아래로 흘러가기 어렵습니다. 데이터 리터러시는 리더십이 핵심입니다. 8째, 데이터 리터러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인지하라. 데이터 리터러시만 갖춘다고 해서 데이터 주도 기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데이터 리터러시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지만 데이터 주도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데이터 성숙도, 데이터 주도 리더십,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등의 요소가 함께 모여야 합니다. 데이터 리터러시는 데이터 주도 문화의 한 부분으로 인지하고 접근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리터러시 성공 팁을 말씀드리면서 이번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효과적인 데이터 교육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리터러시의 목표가 무엇이고 직원들의 현 역량 수준은 어느 정도이고 업무별 필요한 리터러시 역량이 무엇인지를 파악한 후 그 역량을 함양시키기 위한 교육 경로를 설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육생은 관련 업무 부서 직원들로 구성하고 실습은 업무 관련 주제로, 실습 데이터 및 환경도 회사 내부 데이터 및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배운 내용을 업무와 효과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강사는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는 것도 좋지만 내부 강사를 양성해서 직접 수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부 강사는 조직의 비즈니스와 데이터, 그리고 데이터 문화에 대한 이해가 높기 때문에 수강생들과 교감하면서 실질적인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업의 데이터 리터러시를 높이는데 이 영상이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